다시 어느 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할까요? 그죠? 아니, 법치. 예. 그래서 외유내법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법과 시스템, 규율 이런 것들 쫙 갖춘 상태에서 그 위에 외적으로는 좀 유한 덕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더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칼 같으면서 외적으로는 유한 사람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그죠? 그 키노트를 한다고 청바지를 입고는 쫙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웃으면서 쫙 아이팟을 꺼내고 이러면 되게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조직에서 조직 관리할 때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 만들어내자 이럴 때 칼같이 이렇게 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도 외유내법의 전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런 안으로는 강하면서 밖으로는 이렇게 그죠? 그 좀 부드러운 사자성어로 외유내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리더들이 많죠. 그 제갈량의 고사성어 중에 업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갈량이 위나라랑 막 싸우는데 한 번은 가정성이라는 데서 전투를 해요. 근데 가정성 전투는 가정성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켜야지 전체 그 판세를 이렇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되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마침 이제 제갈량이 거기를 이제 갖고 있던 차에 지켜야 됩니다. 위나라를 상대로.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이랬더니 자기 친한 친구 마양이란 친구의 동생인데 마속이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나름 유명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마속이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제갈량은 판세를 잘 읽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제갈량이 마속에게 당부를 합니다. 가정성이라는 그 성 자체는 굉장히 지세가 좋고 이래서 수비하는 척에서는 성 안에만 있으면 10배의 군사가 공격을 해와도 다 지켜낼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절대 문을 열고 나가서는 싸우지 말고 어쨌든 안에서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승리는 우리 거다 이러면서 그걸 신신당부를 시키고 보냈어요. 근데 마속은 되게 어협심이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고 또 빨리 공을 세워서 전쟁을 좀 빨리 좋은 쪽으로 이끌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갔죠. 갔더니 상대 위나라가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지도 않고 보니까 되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군사도 몇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안에만 지키고 있자니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전투가 끝나지도 않고 계속 질질 끌리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갈량의 당부를 무시하고 성문을 열고 그죠? 추격을 해서 나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이제 적군들이 매복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하들 다 죽이고 성도 뺏기고 그럼 혼자 이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군법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군법을 어긴 마속이 죄를 받아야 마땅하나 주변에 이제 그 다른 장수들이 선처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아직 전쟁 중이고 전쟁 중에 마속 같은 뛰어난 장수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어쨌든 유리하니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좀 선처를 해서 다시 죄를 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은 둘이 남았죠. 1번 선처를 해준다. 2번 군율대로 처리한다. 군율대로 사형을 시킨다. 뭐 이런 쪽입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제갈량은 군율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업참마속이에요. 근데 업자가 울업자예요. 그래서 울면서 참한다는 목을 치는 거죠. 그죠? 참한다 마속의 머리를 이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업참마속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대단한 건 마속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참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울면서 참했을까요? 그죠? 예. 이게 저는 이거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 참하는 행위는 군율을 지키는 법치를 지킨 거죠. 그래서 단호하지만, 그죠? 또 그냥 단호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자기도 불가피하게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울면서 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에서 보여지는 그 양면을 동시에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실제로는 제갈량이 마속의 가족들은 먹고 살 것들은 뒤를 보살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법치냐 덕치냐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죠? 단호하게 할 땐 단호하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좀 잃지 않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신뢰받는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뭐 토의는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뢰받는 리더다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죠. 그죠? 뭐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어려울 때 나선다, 뭐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더라, 또는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더라, 뭐 그죠? 또 뭐 부하 직원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해 주더라, 희생정신이 강하더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방금 얘기한 것들을 여러 가지들 중에 그 신뢰받는 리더다, 부하 직원한테 신뢰를 받는 리더들은 능력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 중에 어느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보면 능력 있는 리더한테 되게 신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태도가 80, 능력이 2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어라는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 이럴 때는 역량 요소와 성품 요소가 있어요. 역량은 능력이고 성품은 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죠. 주어진 일을 완수할 만한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부하 직원들이 되게 신뢰하죠. 그죠? 그래서 능력 좋고 방향 정확히 가고 이런 사람들 부하들이 막 따릅니다. 그 다음 성품 요소가 많아요. 성품 요소는 호의성과 정직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의성과 관련된 팩트는 의사소통하려는 개방성. 리더가 그죠? 폐쇄적이지 않고 부하 직원하고 좀 열린 상태로 개방을 얘기를 잘 하고, 그죠? 잘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3번은 배려와 지원. 부하 직원들 어렵고 힘든 상황 배려 잘 하고, 그죠? 어려울 때 지원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면 아, 저 리더는 참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정직성과 관련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일처리를 할 때 공정하게, 그죠? 공과 사 구분할 줄 알고 공정하게, 평가 같은 거 공정하게 내리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5번째는 일관성과 약속 이행입니다. 그죠? 말과 행동이 동일하거나 또 한번 내뱉은 것들은 끝까지 이루어내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역량 요소 하나에 성품 요소가 4개쯤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리더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는 어떤 성품과 태도를 견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리더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대표격인 정글의 법칙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글의 법칙 혹시 보셨어요? 정글의 법칙은 그죠? 그 김병만 족장이 구성원들을 끌고 굉장히 오지에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생존을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정글의 법칙이 TV 프로그램 중에 그 유행하고 있다는 건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도 그만큼 서바이벌 하기 힘들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김병만 족장이 보여주는 리더십이라는 건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실제 그 정글의 법칙은 지금 뭐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먹는 것들을 현지에서 적석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참 굶을 때도 있고 또 운이 좋으면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음식물을 먹을 때 김병만 족장이 자기가 먼저 먹을 때가 있고 자기는 먼저 먹지 않고 구성원들을 먼저 먹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딱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언제 자기가 먼저 먹고 언제 구성원들을 먹일까요? 그죠? 처음 먹어보는 거. 예, 그죠? 맛있고 검증된 음식은 구성원 먼저 먹어요. 근데 혐오스럽고 검증 안 된 음식은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죠?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 있냐 없냐를 결정을 많이 내리는 거죠. 특히 상황이 좋거나 이럴 때는 좋은 리더나 나쁜 리더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상황이 어렵고 막 이럴 때는 좋은 리더십과 나쁜 리더십이 구분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리더가 뒤로 빼지 않고 먼저 나서서 막 해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사자성어로 어려울 때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인다. 이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솔선수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십의 제일 덕목은 솔선수범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을 잘하는 리더가 부하 직원한테 신뢰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좋거나 막 그죠? 여유가 많은 시절에는 좋은 리더든 나쁜 리더든 대충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상황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좋은 리더냐 나쁜 리더냐는 그때 딱 티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진짜 리더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임금 중에도 리더십이 좋았던 임금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부하 직원을 아끼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기로 유명한 리더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인재동용수를 사자성어로 토포악발이라고 얘기합니다. 토포는 뭐냐면 신하의 말에 답하기 위해 지체 없이 입안에 음식을 뱉은 걸 토포라고 얘기해요. 사극 같은 걸 보면 그 어전회의를 합니다. 이제 임금이 계신 데서, 그죠? 그러면 임금은 약간 높은 단상 위에 딱 앉아 계시고 신하들은 밑에서 갑론을박을 하지, 토의를 막 하죠. 그죠? 근데 임금은 그냥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 임금님 옆에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주로 신하들이 토론하는 걸 들으시면서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간혹은 신하들이 지들끼리 토의를 하다가 간혹 그 임금한테 의견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전하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뭘 드시고 계시다가, 그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임금들은 입에 있는 걸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답을 하시는데 세종은 안 그랬다 이거예요. 입에 드시는 게 있으면 그 즉시 뱉어내고 대답을 해주고 나서 다시 드신다는 거죠. 그게 토포입니다. 악발이라는 건 인재가 찾아왔다는 말에 머리를 감다 말고 뛰쳐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세종이 그 절대적인 군주이긴 하지만 부하 직원에게 이 인간적인 터치를 잘했구나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거정의 필원잡기에 보면 신숙주 숙직 사건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현전의 선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숙직을 썼대요. 숙직을. 근데 이제 세종이 특히 그런 집현전 학자들을 잘 융성하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한 번은 신숙주가 숙직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관한, 근데 숙직은 이제 집현전 학자들은 총 들고 숙직하는 게 아니라 학자니까, 그죠? 항상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세종대왕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공부하다가 내관한테 가서 그 잠들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봐라 이랬더니 내시가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대로 서너 번에 가서 봐도 글을 읽기를 끝내지 않다가 닭이 울자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울자 새벽에 신숙주가 어디 가서 잔 게 아니라 책상에서 책을 읽다가, 그죠?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를 가상하게 여겨 자기 입고 있던 돈피 갓옷을 벗어서 그가 잠자기를 기다려 그 위에 덮어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위에다가 어위를 딱 덮어준 거죠. 다음날 어찌 됐을까요? 신숙주가, 그죠? 이렇게 자고 있다가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깨 위에 어위가 딱 덮여 있는 거예요. 어찌 됐겠습니까? 전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사소한 부분에 이렇게 터치를 한, 그죠? 대단한 리더이기도 하죠.
또 한 번은 이런 때가 있어요. 그 세종실록에 보면 함길도라는 오지가 있는데 거기 하경복 장군한테 편지를 쓴 사건이 있습니다. 함길도는 저 북쪽에 서로 가기 싫어하는 막 오지예요. 보낼 장수가 없는 거야. 그 위쪽에 이제 오랑캐를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경복 장군한테 3년 약조를 하고 보냈어요. 장군이 가서 3년만 지키고 있으면 내가 가서 바꿔줄게. 딴 사람 보내서 이렇게 약조를 하고 보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근데 바꿔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럴 경우는 대부분의 임금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 그죠? 팝 얼마 보내가지고 어명이요 3년 더 꿇어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세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종은 어명을 보낸 게 아니라 자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함길도의 하경복 장군에게 비바람 맞으며 들에서 지내니 심히 괴롭겠도다. 나는 경을 장승같이 의지하고 있도다. 장수를 보내어 경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하나 실로 그 적임자가 드물도다. 이 편지를 받은 하경복 장군은 기분이 어떨까요? 아, 그죠? 쩌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종도 대단하죠. 편지에서, 지금 여기 있는 편지에서 1번 비바람 맞으면 2번 나는 경을, 3번 장수를 보내어 중에 세종이 하경복 장군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본론, 용건은 뭐예요? 맨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맨 밑에 있는 거. 장수를 보내 경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하나 실로 저 적임자가 드물도다 이러면서 좀 더 있으라 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고수인 그 세종은, 그죠? 그냥 그렇게 부탁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비바람 맞으며 덜해서 지내니 심히 괴롭겠도다. 내 니 힘들고 어려운 건 노고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노고에 대한 인정을 팍 해주는 거죠. 정서관리 팍팍 해주고, 그죠? 나는 경을 장승같이 의지하고 있도다. 상대에 대한 믿음, 신뢰 표현 빡빡 해주는 거지. 내가 너 믿고 있는 거 알지? 딱 이러죠. 그러고 나서 장수를 보내 경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하나 실로 그 적임자가 덜물도다 이러면서 앞으로의 바람이나 기대 이런 것들 쫙 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종도 그런 부하 직원한테 여기는 신하들이죠. 그죠? 신하들한테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꼭 뭐 규율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위에, 그죠? 이런 덕치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까지 좀 잘 포장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럴 때 리더가 부하 직원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죠? 나머지 뭐 아무리 좋은 리더십 행동도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인디오 추장한테 물어봤어요. 추장님, 당신의 특권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인디오 부족의 추장은 특권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죠? 뭘 하고, 이게 아니죠.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게 특권이다라는 거죠. 그 인디언들이 그 신개척자들하고, 그죠? 그 미국의, 그죠? 청교도들하고 싸울 때 보면, 영국 청교도들하고 싸울 때 보면 무기 자체가 달라요. 상대는 총 쏘고 있는데 여기는, 그죠? 활 쏘고 창 들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투할 때 그 인디오 부족들의 추장이 맨 앞에서 막 달리면 다른 부족들이 막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특권을 딴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앞에 서는 게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더들한테 솔선수범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죠. 그죠? 한국의 이제 리더십 이론들 중에는 이제 그 미국의 군대에서 온 것들이 많은데, 미 육군에 가면 지휘관들한테 지휘 통솔의 원칙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1번이 솔선수범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는 전시에는 지휘관한테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 얘기 안 듣고 뒤도 돌아오는 사람한테는 총으로 쏴 죽여도 돼요. 그런 생사 여탈권을 주는데, 그런 공식적인 권한도 지는 뒤에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이러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자기도 앞에 나서면서 돌격 앞으로 할 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들은 어려울수록 리더가 앞에 나서서 모범을 보일 때 드러난다.
그렇게 해야만 부하 직원들이 그 리더를 믿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무신분립은 뭐냐면 그 공자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자공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데 어쨌든 공자한테 물어보죠.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족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군대를 충분히 하고 족병, 춘추전국 시대니까 그죠? 뭐 전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를 충분히 하고 3번째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민신. 그래서 족식, 족병, 민신 이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자공이라는 제자, 그러니까 그 공자의 제자들은 또 제자의 수도 높아요. 그 중에 우선순위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뭘 먼저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셋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뭐부터 버려야 됩니까? 라고 3가지 중에 3순위를 묻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 족병이 3위죠. 그죠? 자공이 또 남아있는 둘 중에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의외로 식량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남아있는 이제 민신이 1위가 되는 거죠.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신분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리더가 부하 직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강에서는 그 리더십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춘추전국 시대에 덕치와 법치로부터 좀 살펴봤고요. 또 리더의 제일 덕목인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2강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